펀덕거렸고 입 안에서는 검붉은 액체까지 흘리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룸 전셋집을 얻었어요. 살림을 합친 후 신혼생활과 같은 달콤한 나날들이 펼쳐졌죠. 그렇겠죠. 그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성준 씨가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이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하며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유미 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야, 앉았어? 자, 성준 씨는 뭔가 찝찝했지만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 날 밤 성준 씨는 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그때 자기야.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미인가? 발가락을 막 움직여서 겨우 깼는데 유미 씨가 또 옆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이상하게 성준 씨 베개 밑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뭐야? 뭐해? 무슨 일 있어? 유미 씨는 베개 밑에 있던 손을 확 빼더니 아이씨. 열받네. 그리고 얼른 다시 자. 이렇게 차갑게 말하곤 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성준 씨는 유미 씨를 부르려다가 멈칫했어요. 유미 씨한테 말을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왠지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잘 됐네. 유미 씨와도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심할 때쯤 또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무언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이 숨까지 턱턱 막혔죠. 그때 유미 씨가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미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움직이라고 빌고 욕하고 악쓰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난 후에 가위가 풀리면서 깰 수가 있었죠. 일어나서 바로 옆자리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미 씨가 고온히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격하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함을 느낀 성준 씨는 유미 씨를 깨워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우지 마! 잘못 들었나? 근데 정말 유미 씨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이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왔어요. 유미 씨와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유미야. 유미야. 왜? 여기 있던 그거 어디 갔어? 뭐? 그 연주 누나가 준 화장대 어디 갔냐고. 안 예뻐서 버렸어. 유미 씨가 아니 갑자기 잘 쓰던 가구를 버리고는 딱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잠깐 앉아봐.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성준 씨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 거였죠.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오신 적이 없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가만 있어봐. 유미야, 너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가
성준이 살려준 거 맞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뭐야? 성준 씨는 이날 그동안 유미 씨에게 벌어졌던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있나 봐. 성준 씨가 처음 가위에 눌리고 슥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유미 씨도 꿈속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군요. 네. 유미 씨 꿈속에서는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무언가를 찾는데 미친 듯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옷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그 나는 소리구나.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로 성준 씨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성준 씨가 잠에서 깬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다음 날 성준 씨가 또 가위에 눌려서 자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 역시 꿈에서 다시 그 여자와 마주했어요. 그 바닥을 기어다니던 여자가 성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서히 침대 쪽으로 기어오는 거였어요. 여자는 이제 아예 성준 씨가 목표라는 듯이 침대 위에 성준 씨를 향해서 기어 올라왔어요. 성준 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유미 씨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밀어내다가 잠에서 깼고 그리고 점점 성준 씨한테 들러붙으려는 그 여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욕하고 그랬구나. 네. 유미 씨는 반드시 성준 씨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성준 씨 베개 밑에 하얀 천에 싼 소금을 넣어두고 있었어요. 소금? 여자는 그 후로도 유미 씨 꿈에 계속 나타났지만 마치 성준 씨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닥만 미친 듯이 기어다녔죠. 하지만 성준 씨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는 꿈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순식간에 침대로 기어 올라와 성준 씨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자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듯 희번덕거렸고 입 안에서는 검붉은 액체까지 흘리고 있었죠. 유미 씨는 앞뒤 재지 않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시선을 성준 씨에게서 한시도 떼지 않는 거예요. 유미 씨는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자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죠. 유미 씨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단 하나, 절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여자가 흠칫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멀스멀 진이 준 그 화장대 거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버린 거기. 유미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화장대에 붙은 거. 이대로 그냥 안 끝나. 한 번 더 시간을 거야. 여자가 사라진 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는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빨간 옷을 입고 투구까지 쓴 웬 옛날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장군을 본 순간 꿈이 끝났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알고 보니 그날 어머니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점집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며느리 하나 잘 뒀네.
성격 장난 아니다. 어? 야무지네 아주 야물딱져. 재밌어 죽겠다면서 섬뜩할 정도로 웃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까 남자 때문에 간 객기 하나가 서방 찾는다고 아들한테 붙었었어. 그거 사람 잘못 골랐다가 크게 혼났네. 어머니는 그냥 하는 말인가 사기인가 싶어서 국 같은 거 안 해도 되냐고 떠봤더니 며느리가 이미 다 쫓아내고 다 갖다 버렸는데 뭔 굿이야. 그 집 장군신이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만 가봐. 그리곤 아예 내쫓아버리더래요. 놀란 어머니가 그 길로 성준 씨와 유미 씨에게 달려오신 거였죠. 성준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미 씨가 꿈속에서 봤던 빨간 갑옷을 입은 장군. 깨우지 마. 성준 씨에게 깨우지 말라고 소리쳤던 목소리. 아, 그건 무당이 말했던 장군신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객귀를 쫓아내고 있는 유미 씨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신, 귀신, 미신을 믿지 않는 성준 씨는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다만 2일 이후 성준 씨는 유미 씨의 말을 더욱더 잘 듣게 됐고 성준 씨의 부모님은 유미 씨를 복덩이라고 부르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 여기. 차.